92년도에 외환신용카드라는 카드사에 입사해서 제가 좀 프로필이 나옵니다. 제가 농업경제학과 90년도 경제학사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부동산 석사를 했고, 그 부동산 석사를 하게 된 동기는 외환신용카드에 가서 이제 돈 많이 벌어보겠다. 그런데 이제 92년도에 제가 입사해서 그때 은행도 합격했습니다. 근데 입사해서 10년 만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망해도 제가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대학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부터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뭐 공부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또 투자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학위만 받으면 저는 된 줄 알고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외환은행으로 이제 그 2004년도에 M&A 당하고 다시 또 좀 있으니까 또 외환은행이 또 하나은행한테 2015년도에 또 합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재무관리를 이제 가신대학교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23년도 퇴직을 했습니다. 31년 동안 카드사, 은행 그냥 돌고 돌아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가신대학교 경영학 재무관리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겸임 교수로 저를 교수님이 의입해 와서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보증보험 역삼 하나대점에 저도 이제 계속 말달만 하지 말고 대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1인 사업장으로 혼자서 이제 대표로서 보증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제가 돈이란 무엇인가 제가 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나아갈 공적, 그 다음에 내 인생 최고의 여행,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태신 우리 선배님한테 한번 제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김 선배님보다 훨씬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선진국 사회에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선배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많이 뭐 6.25 바로 직후니까, 그래서 선배님께서 한번 돈이란 무엇인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돈이란 무슨 필요한 거지. 돈이란 필요한 우리 선배님은 돈이란 무엇인가? 아니 그럼 돈은 항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항시 필요한 거. 네.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정답은 박수 한번 주시고. 진짜 또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없으면 안 선생님은 될 거. 돈이란 무엇인가? 욕망?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또 우리 선생님은 돈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자본주의 살려면 진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라는 건 그냥 가치. 네. 또 총장님. 되게 우리 의원님이랑 비슷한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돈이란 무엇인가 책을 쓰게 된 것은 제가 가신대학교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경제학을 강의하고 경영학을 강의하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아르바이트하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베트남, 미얀마에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을 가르쳐가지고 뭐 수요 곡선, 뭐 공급 곡선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는 뭐니 해도 돈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놈이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제가 돈의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돈이 필요할 때 또 도와주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는 돈은 정말 양날의 칼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쓸 만큼만 쓰면 된다. 그래서 제가 돈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 돈은 선과 악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서두에다가 했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8살 때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육성회비 내는 사람 손들어라. 나중에 이제 이름 적고 안 내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한 9반 정도 되는데 제가 67명 있으면 67군데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도 안 내고 어떻게 수업을 했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마는 학교 못 가겠어. 왜? 육성회비 안 내고 손드는 창피해. 근데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저를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생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 알바 계속 알바해서 그리고 또 제가 군대 갔는데 2학년 때 전방 실습을 갔어요. 남자들 가잖아요. 가면은 그 45일인가 혜택 주잖아요. 그죠? 그때 그 당시 있었거든요. 제가 팔려고 했는데. 그리고 물어보니까 군대를 가면은 월급을 준대요. 그 당시 병장 월급이 10,000원이었는데 소대장은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쿨이 30배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ROTC 지원해서 장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목적이 돈에 대한 그게 너무 강렬해서 결국 소대장 하려고 그러면 축구도 잘해야 되고 태권도도 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500명 인간하는데 그 중에서 3,137등 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너는 키도 작고 뭐 운동 이게 공부도 못하고 오로지 마음속에는 그냥 월급 받겠다는 건 1년으로 갔었으니까. 근데 가서는 이제 또 경기 같은 거 하면은 돈 내기 할 때는 제가 또 선봉소대장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잘 이끌어 왔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 작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친촌 아재들이 세배를 왔어요. 아버지한테 세배를 왔는데 그 당시에 세배하면 그 당시에 한 뭐 500원 이렇게 줄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딱 10원을 내놓는 거예요. 최소 당 10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막 좀 이게 너무 작다 그것이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그 당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거 10원이 땅을 파도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촘촘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돈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은 발이 4개다 했잖아요. 지폐는 그죠. 그래서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두 다리로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에 미리 가서 길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제가 책에는 그런 말 썼어요. 돈은 사랑이다. 돈은 사랑해야지 돈이 나한테 오지. 야 이거 뭐 돈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야지 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밀당도 하듯이. 근데 우리는 야 돈 너무 그러면 말이야 순물이 말이야 돈 그거 뭐야 뭐 야 이리 와라 한잔 해 술 한잔 먹고 그러면 돈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이 만약에 20살 때부터 직장 살면서 또는 27살 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돈은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1년도 근무했는데 제가 1억 연봉 받잖아요. 3천만 원을 국가에 주더라고요. 3천만 원 주고 7천만 원 중에서 부모님 봉양하고 가족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연봉 1억 받더라도 이게 1,0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다.
내가 10년 근무하면 1,000만 원에 1억이잖아요. 30년 근무하면 얼마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우리 어떻게 죽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퇴직한 7년 전에 워런 버핏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워런 버핏. 그 할아버지가 주식에 대해서 쓰는 내용을 제가 감명 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일찍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 책에는 그런 말을 써놨어요. 좀 일찍 어릴 때부터 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 저게 있는데 한번 들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거. 첫인상은 기존에 썼던 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고 정확. Warren, how would you define true success? Well, I've said many times that if you get to be 65 or 70 and later, and the people that you want to have love you actually do love you, you're a success. You get exactly one mind and one body in this world, and you can't start taking care of it when you're 50. By that time, you're a little rusted out if you haven't done anything. So you should really make sure that you just remember that you've just got one mind and body. If you invest in yourself, nobody can take it away from you. By far the best investment you can make is in yourself. I mean, for example, communication skills. I tell those students, if they just learn to communicate better, both in writing and in person, they increase their value at least 50%. You know, if you can't communicate, somebody say, it's like winking at a girl in the dark. Nothing happens. What about life advice? Well, life advi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side from the things I've talked about, is really who you associate with. You want to associate with people that are better than you. I mean, basically, you'll go in the direction of the people that you associate with. I get to do what I like to do every single day of the year. If you want to emulate somebody, you better pick very carefully who you want to emulate. And when obviously you can't pick your parents, they're going to have an enormous influence on you, but you don't get a choice on that. But you get choices as you go down the line. I like to sit and think, and I spend a lot of time doing that, and sometimes it's pretty unproductive, but I find it enjoyable to think about, particularly about business or investment problems. They're easy. It's the human problems that are the tough ones. Sometimes there aren't any good answers with human problems. There's almost always a good answer with money. I advise students, as much as possible, look for the job that you would take if you didn't need a job. I mean, don't sleepwalk through life. You really want to be doing what you love doing. And you can't necessarily find it on your first job, but don't give up before you find it. I tap dance to work. It's tremendous fun. And they say that success is getting what you want, and happiness is wanting what you get. Well, I don't know which one applies in this case, but I do know that I wouldn't be doing anything else. 제가 이 동영상을 보냈던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처음에 제가 존경했던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거든요. 잡스. 스티브 잡스를 왜 존경했느냐 하면은 잡스는 미국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고 다 엄마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반대해서
입양되고 그런 입양 사실을 알게 돼서 분노했어요. 만약 저라도 그 자기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잡스는 좋은 방향으로 분노를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이 세상을 버리겠다. 바꾸겠다. 없는 정신을. 그래서 아이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잡스가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근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돈은 많이 벌어도 그렇게 일찍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넥슨의 김정주가 5천원을 벌었는데 저하고 67년생 동갑이거든요. 돈은 무지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수호사야 됐잖아요. 남아있는 와이프, 딸 정말 죽겠어요. 상속세 낸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 좋았어. 넥슨, 김정주 좋았어. 다 좋았는데 우리 선배님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돈이 조금씩 제가 쓰면서. 그래서 제가 제 롤 모델로 워런 버핏을 생각하고 제가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BTS, 마이클 잭슨. 근데 위대한 사람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뭐냐? 봉사하는 사람. 우리 인수 총장님 말씀처럼 봉사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우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great people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돈은 사랑이고 돈은 건강이고 돈은 나눕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기 다음 한번 넘겨볼래요? 네. 영상이요? 네, 저기 경작의 아버지. 예. 돈에 보신다. 예. 이거 꼭 경작. 써. 1759년 써. 제가 돈이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제 제가 경제학을 배웠지만 학교 다닐 때는 그때 시위가 많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 이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학생들 시험 친다 그러면 야 시험 공부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이거 하자 그렇게 많이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했지만은 국부는 책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담 스미스 국부론 저자인 애담 스미스가 굉장히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지금 500년 전부터 이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모른다. 우리가 조상을 모른다. 우리가 선배를 모른다. 우리가 부모를 모른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정신세계도 그렇고 제대로 반타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국부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애덤 스미스는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촌 여동생과 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살면서 자기가 이 책을 국부론을 쓰기 위해서 타운젠트라는 공작을 만났는데 그 공작이 우리 아들 우리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로마 이쪽을 돌아야지만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봐라. 거기에서 가서 케네도 만나고 리카르도 만나서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그 국부론이 이게 나오게 된 게
수많은 그것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피아노 친구 봤지만 음악 에너지 공부 무치 해가지고 나와. 그래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자유롭고 진취적인 분위기의 이 대학에 한 유명한 도덕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안돼, 옆에 있고 그거 누르면 안 돼요. 네네. 이상한 걸음머리와 말투로도 유명했지만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죠. He was a relatively shy man. He never married. He lived with his mother nearly all of his life, but at the same time, he was very popular with his students when he was teaching at Glasgow. 그 시기에 스미스는 사람들의 분석과 행동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이게 아니냐. 은밀히 한 곳을 주시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59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자유롭고 진취적인 분위기의 이 대학에 한 유명한 도덕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걸음머리와 말투로도 유명했지만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죠. He was a relatively shy man. He never married. He lived with his mother nearly all of his life, but at the same time, he was very popular with his students when he was teaching at Glasgow. 그 시기에 스미스는 사람들의 분석과 행동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냈죠. 그의 책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In which he said that basically we are social creatures, and as social creatures we are programmed, if you like, to act in a fairly moral way.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찰자가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고 그 유명세 덕분에 아주 특별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1910년 대한제국 조선은 망했거든요. 찰스 타운센드 공작이 그의 양아들 헨리 스커트의 대륙 여행에 동행하며 가정교사를 맡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유행하던 자녀 교육 방법 중 하나였죠. 스미스는 수락했습니다. 여행은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는 파리, 뚜루즈, 제네바 등을 다니면서 당시의 쟁대한 사상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미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So that was really quite an important influence on him. And then while he was on the continent with the young Duke of Buccleuch, he started sketching out some notes for the book that would become The Wealth of Nations, which is the one that we really remember it for today. 18세기는 비혼화의 시대였습니다.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데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죠. 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생산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팔 수 있는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해졌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시기에는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죠. But the thing which really
annoyed Adam Smith was what today we call mercantilis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of the day thought that the way you get rich is to have as much gold and silver in your vaults as possible. That was the measure of a country's riches. 그러던 중 스미스는 프랑스 여행에서 만난 케네로부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케네는 원래 루이 15세의 주치의였습니다. 또 경제표를 만들어낸 경제학자로도 유명했죠. 의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하나의 육체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연구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식량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노동을 해서 식량과 원료를 얻고 상품을 유통시켜야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폐는 그 세 계급 사이를 돌면서 생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마치 혈액처럼. 또한 그는 토지만이 부의 원천이라는 중농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케네의 사상은 스미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국부, 즉 국가의 부는 중상주의에서 주장하듯 금과 은의 축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미스는 국부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커홀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Janet, I'm home. There's so many things to tell you. I can start my work now, 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I'll write my book right away. First, go see your mother. 사촌 자넷과 그의 어머니는 그가 평생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미스는 그들 덕분에 연구와 집필에만 열중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스미스는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부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글래스고 대학에 있을 때 직접 본 것들도 소중한 자료가 됐죠. And that's when, in sort of Glasgow terms, it begins to flourish economically. It becomes the major port for tobacco imports and re-export, and so-called tobacco lords in Glasgow became very prominent. And Smith knew some of them. There were a number of clubs. 그 작은 공장에서 부가 매일 생산되는 것을 보면서 자유시장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I have a great idea. Really? Write this down. Okay. Write it down right now. Therefore, from a very trifling manufacturer. Market economy gives satisfaction to both the buyer and seller. And can distribute social resources properly. 그는 국부론 집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This tea, it's peculiar. It's the worst tasting tea in the world. But this cup of tea was made by you at noon in your nightgown. Really? I did? Dear Lord. He was talking to somebody about some philosophy, and he put bread and butter into the teapot instead of tea. And there's another story where again he was thinking about, where he was writing The Wealth of Nations, he was thinking about some subject and set off on a walk to think about this, and only realised when he heard the church bells that he'd walked 10 miles to the next town. 또한 그는 데이빗 휴움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We're not getting older, of course, but we are shorter of breath and one day closer to death. I mean, look at me, after all. Am I getting any older? David, I also have to use a cane for my neuralgia. But me, I'm not getting any older either. And David, we're not at the mercy of the baker, the butcher, the brewer's wife,
Sympathy gave us bread, wine, meat, egoism of each. Yes, I do remember you showing me that in a book one time. Yes, and I do believe egoism and economy function together. The invisible hand controls the economy and the wealth of a nation. At least that's what I remember you showed me in that book. Yes, and I'll make you empty your pockets talking about the division of labor, the value of labor, and the way for a nation to become wealthy. It is just like you to say these ridiculous things, like lies that I am sick. Hume's greatest contribution, of course, was the fact that was his empirical philosophy, his idea that we should look at how things work practically rather than trying to dream up schemes in our head. And that, I think, had a powerful effect on Adam Smith. And they remained friends. 그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도 지속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저녁을 함께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If someone has a ridiculous business like making clothespins by themselves, they can make 20 pins or more a day. But an 18-step manufacturing process with 10 workers can produce 48,000 pins a day. 그리고 1776년 3월 드디어 성서일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 불리는 국부론이 탄생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Where really helps me get the best grades possible while 총장님, 제가 이 동영상 보여준 그 이유가 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동영상 보여드린 이유가 어떻게 어렵지? 왜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동영상? 경제학의 아버지 아버지. 알려주려고. 경제학 어머니가 아니고 왜 아버지일까? 남자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학문을 배울 때 경제학 그러면 경제학만 생각하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 보니까 뭐 화학 한 사람, 뭐 지질한 사람, 의학한 이 사람 융합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리퍼블 코리아의 문제점이구나. 나도 그렇게 뇌가 부졌구나.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5살 때부터 이거 영어를 막 유치원 보내지 말고 오히려 저는 책을 애들한테 읽으면서 그죠? 돈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뭐다. 네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것은 자본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영어회화 5살부터 해서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의사 해가지고 돈 벌래. 아니면 지금부터 이거 아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자립하는 걸 할래.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겁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부자를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동영상이라든가 지금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거 보면은 워런 버핏도 6살 때부터 코카콜라 6개짜리 그것을 25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어요. 5센트를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역을 벌써 돈을 모은 거죠. 시장 경제를 설명해주고 자본주의에서 설명해준 저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저것을 왜 내가 진작에 내 대학교 때 안 하고 그냥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토지다. 또 몇 년도 1776년도에 국부를 썼다. 쏘아. 제가 30년 동안 난 뭐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저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 번 더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 안 하더라도 내가 무슨 공대라도 경제학을 해야 돼. 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동양이지만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온 거잖아요. 그죠? 자본주의가 온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동양보다 서양이 앞섰다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니체라든가 쇼펜하우가 있어요. 경제 이전의 철학이거든요. 경제 철학이 빠져나와서 경제학이 됐고, 역사 철학이 빠져나와서 역사가 됐고, 의학 철학이 나와서 의학이 됐고, 철학이 원류예요. 근데 그 철학을 원류인 사람들은 뭐냐면 니체라든가 쇼펜하우는 자기 방 안에 가면은 불상이 있었대요. 불상이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불상이 있었는데 왜 불상을 갖다 놓냐니까, 중국이라든가 이쪽 동양은 산에 들어가서 절에서 백파리 하고 하면 되지만 평지잖아요. 갖다 놓다면.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하고 다리 스티브 잡스 얘기 돌아오면,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을 만들고 자기가 괴로웠을 때, 자기가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갔던 곳이 인도예요. 인도 선여행을 갔는데, 이 잡스가 1900년도 사람이면 이 쇼펜하우는 1500이나 600년도거든요. 700년이죠. 쇼펜하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점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잡스가 왔을 때 잡스는 all of things is connecting with the dot. 결국은 동양과 서양 모든 것이 다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서양의 학문이 이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양과 융합되어 있고, 또는 원초적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그 깊이 뿌리를 파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진장 많은 독서와 무진장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돈이란 무엇인가 얘기 듣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딱독 독서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줬는 거 듣고 나가면 바로 휘발성이 됩니다. 근데 집에 가서 국부론 이게 뭐지? 내가 사가지고 한번 자녀와 토론도 해보고, 돈이란 무엇인가 얘기도 해보고, 남편하고 얘기해보고, 와이프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총장님 가정이 돈에 대해서 알아. 여기 또 김태진 선배님 알아. 김남순 알아. 다 알잖아요. 정부가 어떤 얘기해도 안 흔들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코스피 4,000원 주가 좋다 또 찌라시 안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공부하지 않고 밑바닥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돈도 돈한테 까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잃고 잃어버리고, 누구 좋다는데 투자하면 안 되거든. 영혼이 털털 틀리죠. 영혼이 털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에 나 그 때문에 글망 때문에 지금 투자해가지고 뭐 K 그때 2차전지 뭐 했어 뭐 P 뭐 모든 것이 나가니까 내가 투자했잖아. 내가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물론 꽃 있는 데 잘못이 되겠지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 위에 1장 그래서 제가 못하죠. 작은 사람이 너무 돈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결국은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저를, 야, 너는 키도 좀 작고 이러니까 한번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제가 이제 무슨 동문회 회장 됐어요. 청년 회장했는데 그분이, 야, 너 무등태줄 사람 골프. 그래서 우리 이 총장님 연락해가지고 골프 가자 그랬거든요. 하고 갔어요.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골프를 치고 아주 그냥 후쾌하게 놀고, 돈 없는 좀 표현이 못하면 좀 그런 사람들은 아무 열심히 해도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물론 그 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화는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불만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특히 부자들은 안 당해요. 사기를. 왜냐? 어릴 때 당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부자인 사람들은 옛날에 많이 깨져봤어. 뭐 돈 빌려주고 몇 천만 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거 돈 빌려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돈 빌려줄 때는 당모 잡아서 뭐 있으면 건재당 잡고 해야 된다. 이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 뭐 돈은 있다가도 없지 뭐 정으로 빌려주고 뭐 갯돈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날리고 나중에 뭐 지는 쪽쪽 굶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항상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가 강한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를 써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오래 살잖아요. 나중에 우리 병원비 같은 경우 책임지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이라든가 다 동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보면 다 어차피 우리가 요양시설이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지금 우리 손자라든가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걸 지키고 이제 젊은 어린 1020 그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돈이나 무엇인가를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책을 통해서 또 자녀들한테 교육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전 세계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인원도 한 2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도널드 트럼프도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막 큰 소리 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자기 할아버지들은 다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 그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미국 뭐 로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이 그 사람들 얼마나 독해요. 그 사람들은 뭐 아랍 사람 때려도 이상 없잖아요. 자기가 뭐 돈도 많고 막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걔들은 도전하는 것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부활시켜주고, 특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5세 성년이 되면은 이렇게 돈을 좀 모아요. 총장님도 좀 모으고 친척들이 오늘 모여서 성인식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돈 5천만 원 모았는데 이 돈 가지고 오늘 15살인데 네가 대학교 가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 대신 5년 뒤에 만나서 망하면 네가 망하는 거고 대학교 가면 네가 가는 거야. 아주 그냥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좀 냉혹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건 맞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유대인들의